여기 취업 규칙도 역시 작성하지 않으시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97조에 규정하기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취업 규칙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규칙은 작성하고 변경할 때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취업 규칙이 기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실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나 또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이렇게 해서 작성 또는 변경된 취업 규칙에 근로자 집단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취업규칙에 대해서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는 무조건 단체 협약이 우위합니다. 내용은 유불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를 보시면 취업규칙에 규정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근로계약서에 규정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빠진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교대근로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가족수당 이런 거는 근로계약서에 보통 다 집어넣으시는 거고요.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 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업무상 또는 업무의 재보조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규정하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는 저희 이제 주제사항은 아닌데 굉장히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두 가지 쟁점이 있어서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고 공고사직으로 근로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헷갈리시는 게 공고사직을 할 때에도 해고에 예고를 해야 되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 있으십니다. 공고사직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공고하는 것이긴 하지만 근로자도 그러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불명확하였다거나 여러 가지 정황상 좀 강제성이 있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부당해고로 진정이나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고에서 한 가지 짚어드릴 부분은 해고 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근무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휴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과 그 30일 동안 해고하실 수 없고요. 산전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에는 그 기간과 그 30일 동안 해고하실 수 없습니다. 해고 예고에 대해서는 사용주분들이라면 거의 다 알고 계실 텐데요. 30일 전에 예고를 하시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못 하실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수당으로 주셔야 되고 서면을 반드시 통지하셔야 됩니다. 서면에는 해고를 왜 하는지 그 사유 및 시기를 지정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예외 사유가 있긴 합니다.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라든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업체에 큰 손해를 입혔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 팁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지금 설명드릴 영업비밀 침해라든가 그 다음에 전직 금지 조항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작성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스타트업 업체라고 하는 게 사실 아이디어와 사람으로 승부를 하시는 건데 이 아이디어가 잘 돼서 사업이 될 것 같으면 핵심 인재들이 나가서 새로운 회사를 차린다거나 아니면 경쟁 업체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해 가버려서 갑자기 더 빨리 론칭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일어났던 이슈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하여 벡터리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자기네 벡터리의 영업비밀을 SK 쪽에서 핵심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방식으로 유출 또 가져갔다는 이유로 미국 쪽에서 현재 제소를 하였습니다. 또 그 외에 얼마 전에 또 2015년경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현대기아차의 그 영업비밀이 중국 쪽으로 대량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차량 부품 등 생산 하도급 수주를 했던 부품 회사에서 근무했던 김모 씨가 다른 업체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설계 용업 업체에 취직을 했는데 그 업체를 통하여 다른 설계업체로 파견 근무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업체 B사는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 개발 사업을 수주하였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중국 자동차 제조사에 전달된 현대기아차의 그 설계 도면 등이 수백 건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현대기아차가 결론적으로 추정되는 손해액은 거의 7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그 영업비밀 보호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법률과 어떠한 제재 수단이 있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경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동법 제2조 2호에 의하면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이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데 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구제 수단이 존재합니다. 일단 영업 비밀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보겠는데요. 필기구 제조업체에서 잉크 제조의 원료에 대하여 10가지 정도의 화학약품의 종류, 조성 비율, 조성 방법 등의 기술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른 업체에 넘겼다는 이유로 그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를 한 사건인데요. 근데 반대 업체에서는 이 업체가 가진 기술 정보는 본 그 당해 업체가 보유하게 분석하여 보유하게 된 게 아니고 다른 외국의 잉크 제품을 분석하여 보유하게 된 기술일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잉크 제품에 대한 역설계를 통해서 기술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라고 한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영업비밀의 구속 요건, 즉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유지성을 가지고 있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되어야 되는 게 나왔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비공지성이란 이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잉크 제조 방법 같은 거는 누구나 역설계를 알 수 있을지라도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일반인에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잉크 제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를 이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영업 비밀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추가 조항으로 영업 비밀 보호 조항을 쓰시거나 아니면 영업비밀 서약서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그 영업비밀 조항을 추가하시거나 서약서를 쓰시더라도 한 가지 노력을 해주셔야 나중에 소송에서 유리하게 영업비밀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비밀 유지성인데 기업체에서 얼마나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는가를 법원에서는 판단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노력인데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 교재 및 교우 판매업의 경우에 고객의 성명, 연락처, 그 자녀들의 연령 등의 고객 정보는 그 영업에 매우 유용한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서는 이 사건 고객 정보를 ERP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야 하고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사건 고객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객 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객 정보는 원고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떠한 노력을 했을 경우에 상당한 노력이 인정됐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에서 비밀유지 서약서나 조항을 쓰시는 게 좋고요. 취업 규칙이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기적인 영업 비밀 교육을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중요한 영업 비밀은 별도로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으시거나 또는 이게 대외비라든가 또 사내에서도 어느 정도 등급의 중요한 정보인지를 분류하셔야 되고요. 또 영업 비밀 관리하는 부서를 두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거를 별도로 두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에게 이 부서 하나를 더 이제 겸임하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책임자가 관리 대장 등을 기입하여 관리하고 영업비밀을 보관하는 장소는 제한된 곳에 잠금 장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버나 컴퓨터에 같은 경우에도 전용 저장 장치를 사용하셔서 아무나 접근하기 힘들게 하시고 전용 폴더를 관리하시고 이에 접속할 때는 접속 권한을 부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전에 그 어린이 교재 용품을 팔았던 그 회사의 경우에도 단순히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으면 로그인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접속 권한을 부여해서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단순해 보이지만 이 부분을 꼭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을 유지하시고요. 회사 시에는 이제 그 직원에게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으시고 자료 반환 확인서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비밀로 보호가 되는 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제 관련된 문제가 뭐냐면 전직 금지 약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이게 영업비밀이라고 표시를 하고 관리를 하였지만 그 직원이 퇴사를 해서 경쟁 업체나 자기가 비슷한 업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보통은 영업비밀 보호 약정과 함께 전직 금지 약정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전직금지 약정이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 회사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약정인데요. 이 약정에 대해서는 약간 법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로자로서는 어떤 회사에 취업해서 어떤 기술이나 정보나 이런 영업상의 비밀을 노하우를 취득하는 게 자기의 경쟁력인데요. 이거를 다른 업체에 가서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생활을 하나,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버나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근로자의 그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한 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두산중공업에서 경업금지 가처분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담수미 발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판례는 일단 두산중공업 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담수미 발전 사업 분야에서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서 관련 공사를 수주 시행해 왔는데 이 분야의 업무 수행자들과 근무기간 계속 중에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어떤 국가 지역에서도 위 회사와 동종업체 혹은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이들이 퇴사하여 새로이 위 사업 분야에 진출한 경쟁업체에 전직하자 위 약정에 기하여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데 이 경업금지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라고 이제 그 퇴직 근로자들은 항변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산중공업이 기술 분야에서 이제 우수한 것은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어떤 국가 지역에서도 동종업체에 전직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항변이었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전 세계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그 제한 지역으로 결정한 것도 합리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었고요. 이 판례에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봤냐면 그 직원이 이전하기 전에 지위가 어땠는가. 제한 범위는 상당히 이제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고요. 보통은 제한 범위가 이렇게 폭넓게 인정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지역이나 직종, 회사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시는 것이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는 그 퇴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유리한 요소를 작용을 했고요. 직원의 이직 사유도 살펴보는데요. 회사에 의해서 해고가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전직을 한다. 이 경우에는 조금 전직금지 약정에 대해서 103조 위반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직원들이 원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또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하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특정 영업비밀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보호 노력이 있었는가, 또 영업비밀을 소유하거나 소유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인가, 그리고 그 직원이 취업을 제한하는 기간과 제한 범위를 취소한 약정인가, 그리고 사용자의 이익과 종업원의 이익의 침해 간에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는가, 그리고 영업비밀 유지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고 있는가 등을 살펴봐서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이제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다 보았고, 근로자 퇴직 전의 지위가 그런 영업 비밀을 취급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고요.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이 적당하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근로자에 대해서 대상을 제공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